미국의 어느 사막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수천 대의 전투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작동할 것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낡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철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고철들이 처치곤란 애물단지였는데요.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들이 무려 700억 원을 주고 이 비행기를 샀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고철 전투기들을 구매한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 이곳엔 항공기 무덤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황무지에 수많은 비행기가 무더기로 모여있다 보니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흡사 항공기 주차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있을까 말까한 특이한 장소라 이곳은 관광지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하죠. 아무튼 이 특이한 곳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 1969년 후반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필요 없어진 전투기와 항공기를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50년 동안 비행기가 부식되지 않고 보존이 가능할 지역을 찾다가 거의 1년 내내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을 최적의 장소라 판단하고 항공기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이곳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에는 세계 모든 기종의 항공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쓸모가 있는 비행기의 경우 다시 새 주인을 찾아 취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부품의 일부가 재활용되거나 혹은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저장소에 모인 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어내서 녹이는 등 다시 재련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풍부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항공 부품 소재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 것을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에는 약 9천여 대의 항공기가 무기한 보관 또는 폐기된 상태로 있죠. 하지만 여기가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큰 활주로와 공항시설 그리고 영화 촬영장이 있는 이 공군 기지는 전 세계의 새로운 교육 장소나 관광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생산이 중단된 옛날 기종의 항공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미 공군이 1954년에 운용했던 F-100 기종 20대와 영국 버진 아틀란틱 항공 소속 747 전부 비행기, 그리고 미국 공군이 폐기 처분한 F-1 미라지 전투기까지 항공기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의 경납고와 활주로, 그리고 부품 재활용 창고들은 전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일 여기서 보관 중인 항공기들을 다 운용한다면 미 공군 다음으로 강한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우방국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곳에서 퇴역한 군용 항공기들을 싼값으로 사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값이 싼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인즉슨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기들을 중고차 매장처럼 주차타워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간 외부에 방치해 두다 보니 아무리 건조한 지역이라고 해도 부품이 사갈 대로 다 사갔는데요. 게다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는 전부 단정된 기체로서 수리 부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일각에서는 데이비스 몬탄에서 노후 비행기를 사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싸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고철 덩어리뿐인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에서 대한민국이 무려 700억 원이나 주고 고철 뭉탱이들을 한 방에 샀는데요. 이 일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해군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까지만 해도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등 함정 기술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계속해서 배만 찍어냈고 정작 항공정찰 자산에는 돈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P3C 해상 초계기 8대를 보유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을 꼴랑 초계기 8대로 감시하겠다는 건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추가로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지만 해상 초계기는 한 대당 도입 비용이 하나로 4천억 원이나 하는 고가무기였습니다. 4천억 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의 울산급 배치삼 호위함 한 척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라 이는 우리 해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그래서 한국 해군 관계자들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결국 답을 찾아냈는데요. 그건 바로 데이비스 몬탄 공군 기지에 보관 중인 중고 P3B를 도입하자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말한 P3B는 P3C의 하위 모델로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했던 노장 중의 노장이었습니다.
상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들로 골라온다고 해도 한계 수명인 15,000시간에 거의 달해 있었던 데다 14년간 방치되었던 P3B는 항공기 역사박물관에나 어울릴 만한 최악의 상태였죠. 미국조차도 손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를 한국 해군에서 사준다니 기쁜 마음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 후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에서 대당 100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총 9대의 P3B를 들여왔고 그중 한 대는 해체해 부품 돌려 막기용인 동류 전용으로 사용되어 나머지 P3B 8대를 카이가 개조를 맡아 진행했죠. 그렇게 개조를 거쳐 재탄생한 초계기는 P3CK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P3C 해상 초계기에서 당당히 K를 붙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국이 기존 원가 4천억 원짜리 초계기 구매 비용을 6분의 1 수준으로 낮춰버리자 P3B와 P3C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도 자신들도 이렇게는 개조를 못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P3CK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었고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장착해 새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비용 절감 기술 하나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정도죠. 이로 인해 현재 한국 해군은 P3C 8대와 한국형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진 P3CK의 상세 스펙은 어떨까요? P3CK는 1소티의 시속 761km/h로 14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4,400km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넓은 작전 반경을 가져서 이 녀석은 한 번 뜰 때마다 한반도 전체를 다 훑어보고 온다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P3C가 그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P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과 움직이는 육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 광학 카메라, 디지털 음향 수집 및 분석 장비, 자기 탐지 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장 능력도 무시 못하는데요. P3CK 기체 아래에는 경어뢰와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AGM-84 하푼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서 웬만한 잠수함과 수상함과의 제한적인 교전이 가능한데요. 추가로 AGM-84 하푼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유사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적함정과 기지 시설을 포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 다 잡아 족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3CK에 탑재 가능한 무장은 총 하푼대함 유도탄 6발, 기뢰 9발, 어뢰 8발, 대산폭내, 소노부위 84발 등의 무장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무장력은 함포만 제외한다면 웬만한 호위함과 맞먹는 무장력입니다. 또한 실시간 전술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F-16이나 헬기 등 공격기에게 정밀 표적 정보 제공을 하고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서 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큰 몫을 담당하죠. 이렇듯 막강한 기술력과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게 된 한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 모든 게 한국의 아나바다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바다를 안전하게 수호해주시는 한국의 해군 장병들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